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 면서 엄청 서운해하며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 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 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마음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에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먹은 쓰레기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장모님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몸매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니 욕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름 조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고를 나와 여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못 해본 게 조금 후회되기도 해요. 많이 해보고 여자에 대해 많이 알았다면 지금의 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편이긴 하지만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어서 여자들이 제게 다가왔다가 재미가 없어서인지 금방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 덕분인지 나름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제 어줍잖은 개그에 반응하며 웃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재미있다는 듯 크게 리액션을 해주고 웃어주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청순한 외모에 하얀 피부, 그리고 분홍빛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제가 그런 그녀를 함부로 넘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선배들이 술을 따라 줘도 잘 못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분위기 흐리지 않게 잘 마셔야지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저 대신 술을 마셔주었습니다. 다들 호응하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대신 마셔주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소원이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들 술판에 또 빠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해산했고 그녀는 저에게 소원을 들어달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씨,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알죠? 네, 제 얘기하세요.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식 장소와 그녀의 집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금세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요한 씨, 저랑 사귈래요? 네. 제가요? 저, 요한 씨 좋아하는 티 엄청 냈는데, 저 별로예요? 아니요. 저도 수연 씨 좋아해요. 그녀의 고백으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예쁘고 착한 그녀 같은 여자를 네가 감히 어떻게 만나냐며 부러워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저희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랑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했지만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여유금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한 1년 정도만 그럼 자기네 집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처가살이를 하는 게 살짝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지금 결혼을 해야 12년 신혼 생활을 하고 30이 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예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녀와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후 처가살이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조부모님 손에 커왔다 보니 이렇게 가정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 있으니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말대로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말은 그녀가 먼저 꺼냈지만 그래도 프로포즈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본격적인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셔서 지금의 아내를 낳아 굉장히 미인인 편이시고 외모도 예쁘시고 몸매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께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장모님은 제 수저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로 다정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갔는데 한 번은 장모님이 샤워를 하시고 머리를 수건에 싸시고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오셨는데 저는 그런 장모님의 매끈한 목덜미를 보고 두근거리는 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뒤로 가서 안아버렸어요. 장모님은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정서방, 무슨 일이냐며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장모님을 쳐다보는 제 눈빛이 장모님을 항상 원하고 있었다는 걸요. 서로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의 손을 터치한다거나 조심스러운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냉장고에 있는 요플레를 꺼내 먹는데 요플레 위쪽에 묻어있는 요플레를 저는 따로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식탁에 올려놨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러면서 제가 내려놓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드셨어요. 저를 쳐다보며 끈적한 눈빛을 보내셨는데 무언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장모님과 저 둘뿐이어서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렸어요. 장모님, 아깝게 입술 옆에 요플레가 묻어있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 요플레와 함께 키스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저희는 주방 옆 좁은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좁은 다용도실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정도로 장모님과 저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장인어른을 보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한테 엄청 다정하고 아직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럴 때면 저는 질투가 나서 장모님을 더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6개월간 비밀을 즐겼어요. 장인어른이 이번에 전세 주던 집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모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빠 최고 라고 너무 감사하다며 들떠 이사 준비를 벌써 하더라고요. 가구를 보고 주말에 백화점을 가자고 하며 들떠 있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강풍까지 불어와서 일단 뒤쪽 지하 주차장에 겨우 빈자리를 찾아 주차하고 있는데 눈에 익숙한 차가 한 대 들어선다. 현대에서 새롭게 나온 소형 SUV 호나 차량, 자주 보던 차라 혹시나 하고 차량 번호를 보니 삼동배기로 여자의 차였다. 이윽고 청반 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그녀가 차에서 내리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왜 그랬는지 순간 나도 모르게 무슨 죄라도 지은 양몸을 숨겨 그녀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간다. 그러곤 주차장 제일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검은색 아우디 차량에 문을 열고 차에 타려고 한다.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난 괜히 무언가 들킨 듯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녀는 못 본 척하더니 차에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녀가 날 알아본 것인가? 평소 왕래는 없었지만 3년 넘게 옆집에 살다 보니 멀리서도 충분히 날 알아볼 만도 하다. 헌데 얼마 전 아내의 말대로 진정 옆집 여자가 바람이 난 것인가? 남자가 분명 그지의 아저씨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기억으로는 50대 초반의 덩치가 무척 큰 아저씨였는데 그렇다면 정말 내가 불륜 현장이라도 잡은 것이란 말인가? 아무튼 재밌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다 할 무언가는 없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던 옆집 아저씨가 일주일 만에 집에 올라오는 날인가 보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밤 12시쯤 자려고 누웠는데 옆집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싸워야겠어? 내가 집 구석에서 일주일 내내 당신 오기만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 거야? 대답도 건성건성으로 하고 무뚝뚝하게 이러기야? 정말 바가지 좀 긁지 마. 모처럼 집에 와도 편한 구석이 없어. 참고만 있던 옆집 아저씨도 나름 불만이 많은 모양인지 쏟아내기 시작했다. 옆집 부부의 말다툼은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랄까. 옆집 아저씨에게도 따로 만나는 여자가 생긴 것 같았다. 옆집 남자는 토목 공사 쪽 일을 한다던데 지방 출장이 잦아서 옆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옆집으로 이사와 산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더라도 얼굴 보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 며칠 뒤 공원 산책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나오면서 마주쳤다. 집에서나 입는 편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의 차량에 올라타고 가는 모습이 떠오르며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이 끌렸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버리시려는 거예요? 야심한 밤에 어딜 나가세요? 날씨가 좋아서 저녁 먹고 이 시간에 공원에 산책하러 다닙니다. 아줌마의 목소리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밝지가 않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자기 신랑이 집에서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며 험담을 하며 지친다고 한다.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싶었다. 결혼 생활 수십 년 하다 보면 다 정으로 사는 거죠. 내가 한마디 거들어준다. 그래도 남편분이 성실하고 돈 잘 벌어다 주잖아요. 가족들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살짝 한마디 해본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풀리실까요? 답답하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고요. 그녀 얼굴이 갑자기 환해진다. 공원 입구까지 졸졸 따라와서는 그럼 오늘 상담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요? 그런다. 그날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소연이라도 하는 듯 썰을 풀기 시작한다. 오늘 기분 풀어줘서 고맙다는 둥. 남편이 무능하다. 뭐라 주저리.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42살 된 남자입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성화에 25살이란 나이에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23살의 아내와 중매를 통해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결혼 2년 뒤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 30평대의 아파트에서 세 가족이 큰 문제 없이 작은 행복에 젖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와 몰래 데이트하며 만난 지 벌써 1년이다. 그것도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3살 연상 유이다. 그녀와의 본격적인 만남은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저녁마다 운동을 나갔다가 자주 마주치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내가 밤마다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자기도 다이어트나 할 겸해서 나왔다고 했다. 둘이 함께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나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매일 저녁이면 그녀와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우린 시간 약속까지 정해놓고 밤이 되면 공원에서도 인적이 가장 드문 비밀 장소에서 데이트를 했다. 그녀의 남편은 늘 술에 쩔어 살았다. 그리고 평소 집에도 잘 붙어 있지 않았고 하는 일도 토목적이라 지방 출장이 잦았다. 그리고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친해질수록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면서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루는 내가 혹시 데이트 신청하면 기쁘게 받아줄 거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이런 일은 남자가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해보라면서 해보면 알 거 아니냐며 해줄 듯이 안 해줄 듯이 자꾸 날 놀렸다. 진숙 씨, 우리 주말에 정식으로 데이트 한번 할래요? 대답을 기다리는 잠시 동안이나마 긴장되고 설레는 기분이 참 좋았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네, 해요 데이트. 주말에 아내에게는 오랜만에 고교 동창들과 골프 모임이 있다고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외출을 했다. 그녀는 짧은 반바지에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서둘러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나 최대한 멀리 가서 아무도 우리를 몰라보는 곳으로 가고 싶어졌다. 그렇게 그날 우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냉정하고 보수적인 내 인생의 불륜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연하도 아닌 3살 연상의 유부녀에게 감정이 생겨버리다니 나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얼마 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옆집 여자가 남편과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겠다네요. 남은 인생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서 나와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이혼하면 자기를 받아줄 거냐며 물어오는데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